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참 제가 그 노자라는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기 시작한 지 한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저도 사실 심적으로 개인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젊었을 때 뭐 사서삼경 위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많이 외우려고 했지만, 노자를 뭐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외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눈동냥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냥 호기심 정도, 노자는 이렇게 조금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녹화,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많이 좀 자료 정리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잘못을, 허점을 예를 들어서 피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예를 들어서 종류의 다양한 해석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한문 해석, 그래서 우리가 낯설음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정도. 자, 우리가 익숙해지려면은 본인이 각자 알아서 그거는 해야 될 문제고, 자, 최소한도 여러분하고 제가 노자라는 글을 한번 보고, 그래도 조금 친숙해지는 방법으로 나가는, 그 길로 나가는 정도를 제공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서 저도 여러 사람들 글을 대충은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따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석이 조금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쁘게 보면은 서로 조금 막 베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냥 별로 제가 하는 해석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난해하다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일 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예전에 해석을 한 대가들도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부분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장에 대해서 10장의 첫 번째 구절이 이제 문제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글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처음으로 통행본에는 제자로 돼 있고, 가불본에는, 백서본에는 대자, 머리에 이다 이런 뜻이 돼 있고, 제자는 수레에 싫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지니다 이런 뜻은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끓는 것은 영백이라는 글자예요. 영백. 이게 뭐냐? 영백.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일. 하나를 감싸고 지니고 이런 뜻이죠. 우리가 포옹하다, 끼어안다 이런 소리. 하나를 끼어안고. 자, 영백이 그러면 뭐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통밥이에요, 통밥. 이 백이 뭐죠, 여러분? 영혼의 혼백의 하나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서부터. 이거는 이제 그냥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봐야 돼요. 이 일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백을 지니고, 영백을 지니고 하나를 끼어안게 되면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끼어앉게 되니 능히 떨어짐이 없지 않겠는가. 자, 능히 떨어짐이 없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백을 지니고 하나를 끼어하느니 능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떨어짐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일체에 가깝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오로지 기를, 여기서도 기라는 용어가 썼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인가? 기를 오로지 하고,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을 이루게 되면 능히 어린 아이와 같지 않겠는가? 능히 어린 아이와 같다 이런 소리죠. 어린 아이를 여러분, 전부 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들을 키우고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애기들이죠.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 걔네들은 뭐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오로지 한다는 거예요. 울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부드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취했고 수컷보다는 암컷을 취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암컷을 취한다 한다는 것은 뭐죠?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어린아이는 오로지 어떠한 것을 움직이고 기어다니고 그럴 때 기를 오로지 쓰고 굉장히 부드러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세의 그 신선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수양 같은 거라든가 그 수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글도 보면은 척제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고 제거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 현감이 또 이게 뭐냐? 여기서는 현나무로 나왔는데 백서에는 현감으로 돼 있어요. 현감이라고 하는 깊은 뭐랄까 으슥한 또는 깊은 거울에 닦인 먼지를 걷어내면은 능히 허물이 없지 않겠는가. 요거는 이제 허물이죠, 여러분. 허물 자자. 우리가 지금도 하자라는 말을 쓰죠. 하자. 문제가 있다. 옥에도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을 쓰죠. 옛날부터 쓰던 말들이죠. 능히 허물이 없지 않겠는가. 거울을 이렇게 깨끗이 닦은다면 허물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느낌으로 보세요. 이런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마음에 어떠한 뜻이 있다든가, 어떤 마음에 어떠한 작용, 뜻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덜어낸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게 되면 여러분 허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도 여러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애민, 치국호대 또는 활국호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능히, 요거는 여러분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능무이지위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능무이호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무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의로서 하지 않았겠는가. 무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 정치를 해야지만이, 무의로서 해야지만이 애민하고 치국한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몸을 말하는 거죠. 몸. 이거는 뭐죠? 하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도 만일의 경우 그 몸으로 생각한다든가 영백을 마음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신을 싣고 마음을 싣고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끼어앉되, 그렇게 끼어앉게 되면 능히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진이겠죠. 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금 억지 해석이죠.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연에서부터 자연스러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 글을 대하면은 정말 내용은 의미는 알고 있는데 직역을 하자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사람마다 천문이 개합한다. 여러분 제가 열고 닫힌다. 열고 닫히는데 능히 암컷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저도 모릅니다. 천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통치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사회 현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한의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개합이란 말 제가 굉장히 많이 썼죠. 열고 닫힌다. 인간의 신체는 아주 저는 어떠한 조직학적인거나 현대의 어떤 세포의 기능이라든가 전해질 어떤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그 감각적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모든 조직이 개와 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죠? 입을 통해서 먹죠. 항문을 통해서 음식이 나가죠. 그리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한글로 쓰겠습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것은 여러분 하나죠.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개합작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열고 닫힌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코. 자, 코하고 여러분 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열고 닫히고 또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열고 닫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자가 오랫동안 오래전서부터 써있다는 거. 열고 닫힌다고 하는 거. 이 어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하늘이 열고 닫힙니까? 옛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열린다는 게 뭐죠? 하늘이 열린다는 거. 구체적으로 춘분이에요. 춘분. 춘분은 하늘이 열리는 시기예요. 자, 닫히는 건 뭐죠? 바로 추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아침 저녁에는 몸이 열렸다가 저녁 때는 몸이 닫히고 여러분 저한테 증명하라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우리 몸은 시시각각으로 이 피부가 열리고 닫히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모든 장기, 모든 세포도 열리고 닫힌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고 항상 구체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숫자예요, 여러분. 숫자로 되어 있어요. 1년은 12개월, 12개월이죠. 절기는 24절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숫자죠, 숫자. 자, 결국은 이런 게 뭐냐? 기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기. 자, 기의 작용인데 기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숫자 있죠. 수. 현상에 이 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절도하는 것. 이거 제가 기억이 오래인데 이 현상은 이 수가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냥 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의학에서 이런 말도 썼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변형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열고 닫힌다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앉아서 심심해서 괜히 쓴 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은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현상에 대한 통찰력.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고 하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것. 예.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노애락도 감정의 개합이에요, 여러분. 예.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감정에 열기도 하고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그것도 개합입니다. 예. 그래서 명백사달호대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명백한 것이 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퍼진다.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사방으로 펼치되 퍼지되 능히 무지함. 무지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리죠. 무지라고 하는 게 자 노자 입장에서는 지식이 있는 것보다 무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죠. 어떠한 행위보다는 무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죠. 예.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노자는 항상 무지라고 했을까? 예. 자, 이 무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노자의 어떤 그 글쓰기 표현법은 약간 비트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낳고, 자, 길러주되. 자, 부모가 애를 낳죠. 그리고 기르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늘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낳고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낳기는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이것도 계속 반복했죠. 어떠한 행위를 이 글은 통행본에는 있는데 그 백서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읽던 어떤 큰 문제가 안 되죠. 어떠한 행위를 하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며 자 키워주되 주재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덕이라고 한다. 이런 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이름에 많이 쓰죠.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현덕. 자, 깊은 덕.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말은 이와 같은 용어는 공자나 맹자가 쓰지 않았다는 거. 여기다가 이 현자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서 약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덕은 덕인데 길러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고 행위를 하되 그것을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이게 현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왕필주를 이제 보겠습니다. 재는 처다. 영백은 왕필은 뭐냐면 사람이 항상 거처하는 것이며 일은 사람의 어떠한 진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떠한 그 참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백은 사람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것도 모호하죠.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사람의 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항상 거처하는 곳이죠. 말하자면 사람이 능히 그 산거지 주택 항상 거처하는 주택에 처하고 자 하나를 끼어 앉되 정신을 맑게 하게 하면 이런 소리죠. 능히 떨어짐이 없지 않겠는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진이죠. 또는 자연. 자연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자,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 요런 거에 해석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정신 수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무의를 벗어나고 무의나 행위에 있어서 무의를 하지 않고 의식에 있어서 비어 있는 사람, 예, 정신 수양이 고도로 발전된 사람, 그런 사람은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된다. 손님이 뭐죠? 어느 집에 찾아가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은 뭐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됐던 사물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게 복종해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약간 교묘한 거죠. 예. 이와 같은 것을 갖추게 되면은, 이루게 되면, 정신이 이와 같이 고도로 발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귀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에서 전기 치유에 있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예. 치는 극도로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연의 기,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태생적으로 타고난 그대로 기를 거기에 떠맡긴다. 그래서 지극히 부드럽고 조화로운 것을 이루게 하면 능히 어린아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어떠한 막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울고 난리치고 이러는 것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물이 온전해지고 성을 얻게 된다.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글을 만약에 거꾸로 쓴다. 물을 온전하게 해서 성을 얻는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글에는 내가 나라는 사람, 내 또는 뜻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뜻이, 내가 물을 온전하게 하고 성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글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물이 온전해지고 자연스러운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자 철학에서 배웠던 거 하나만 생각하죠. 전기 치유는 뭐죠? 전기 치유. 예, 전기 치유. 이게 일종의 착수처죠. 이거는 여러분 효험처입니다. 효험처. 예,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이 온전해지고 성이 얻게 된다. 자, 요런 말들이 여러분 후세에 여러분 주자 철학에,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장자에는 뭐라 그랬죠? 복기초.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기초. 예, 장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예, 복기초. 근데 이게 장자에서 나왔지만 성리학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대학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계속해서 주자가 얘기하는 건 뭐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대한 생각이 소위 말해서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후세의 성리학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초에 대한 개념이. 글자는 똑같이 쓰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온전해지고 성품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왕필이 말하는 성과 후세의 주자가 말하는 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해석이 다른 거예요. 글자는 같이 쓰는데 이게 바로 한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와 같은 글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글이 만약의 경우 후세의 성리학자들에 쓰여져 있는 글이었다면은 노자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도덕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글자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예, 그것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물지극야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처음에 예, 도의 어떤 거, 동치류 이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시작과 끝이 이 양단이 예,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나왔지만 그 이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현이라고 한 거죠. 그 여기서는 예, 물이 극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은 예, 다분히 예, 그 노자의 그 도덕경에 해당되는 거죠. 만일의 경우 자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주자는 뭐라 그랬죠? 물리지극이라 그랬죠. 물리 이치는 예, 이가 도대체 뭐냐? 예. 물리의 지극한 것. 예.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예. 물의 지극합니다. 말하자면 능히 사식을 어떤 외향적으로 거짓을 꾸미는 것을 예, 제거를 해서 현남에 예, 극남에 이르게 되면 아주 예, 본래의 그대로 투영되는 그것의 거울에 이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조금 예, 어려워요. 능히 자 여기 물이라는 게 뭐죠? 물은 외를 말해요. 외물. 외물. 우리가 접촉되어지는 세계. 예, 우리가 현상에서 접촉되어지는 세계가 내 원래 거울이 예, 현남이죠.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맑음의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키다 해서 끼다 해서 외물이 내 본체에 관여를 해서 예, 우리의 정신을 흠집 내는지 않겠는가? 예, 내지 않는다는 거.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예, 자, 외물의 현상이, 외물의 작용이 내 어떠한 깨끗함에 관여를 하고, 예, 그 정신에 어떠한 흠을 내지 않겠는가? 흠을 내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예, 그래서 마침내 본래의 그 현과 같아진다. 예. 이런 거는 일종의 그 수양서적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어렵게 썼지만, 예. 그 주자가 처음에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자는 사람에 있어서 본래 밝은 명덕,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 본래 가지고 있는 명덕에 문제를 일으킨 걸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선천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하나는 후천적으로 어떠한 욕망을 두 가지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자도 이런 글을 전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용어로 글을 썼다는 것. 예. 임술이 구성하고, 예. 자, 임술이 구성하고, 예. 운수의 구익자는 지하다. 이렇게 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좋은 뜻은 아니죠. 예. 자, 술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술수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죠. 예. 술수의 그 술을 맡겨서 이룸을 구하고. 자, 이런 거 구한다는 말도 좋은 게 아니죠. 예. 구한다는 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술을 움직여서 자, 어떠한 숨겨져 있는 것을 예, 찾는 것은 지다. 예, 이것은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뭐냐? 수가 뭐냐? 예, 보통 이제 술수라는 말 쓰잖아요. 그 예전부터 썼던 용어예요. 술수라는 말. 그러니까 술수라는 말은 여러분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감에 허물이 없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노자를 전부 다 예, 통독해야지 아는 내용입니다. 현감 무자는 뭐냐면은 성을 끊는 것이다. 아이고 다시 한번. 예, 절성이다. 치국의 지식으로서 하지 않는 것.
어떠한 지식으로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기지다. 예,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절성기지. 예, 뒤에 나옵니다. 예, 성을 끊는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상현주의를 노자는 약간 비판을 한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어떠한 추구하는 그와 같은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네 안이 능히 예, 무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분들은 해석을 잘못했는데 이거를 피자로 해석을 했어요. 예, 피자가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됐지만 이거는 벽자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벽은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예,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고자에 해당돼요. 자, 이 벽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이거는 좋은 뜻의 법의 의미도 있고 법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스려지다 또는 그 범법의 행위. 아, 이게 예, 그 다음에 제가 그거는데 그 사특함을 뜻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서전에 보면은 이 벽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던 벽자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자, 능히 무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무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무지로서 무의로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자,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은 사특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이런 말이 안 돼요. 백성들은 법을 예,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국가는 다스려질 것이다. 예, 치국이 아니라 치국은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예, 국치는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오늘 예, 이런 이 글자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다. 어떨 때는 피로 읽기도 하지만 예, 벽으로 읽는다. 예. 그 서전에 가면은 예, 그 유명한 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글자입니다. 예, 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 어려운 글자라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예, 넘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만 자 여기에서도 절성 기지 지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 장자에도 나와요. 장자. 예, 그래서 예, 모르면은 잘 모르고 저거 하면은 예, 장자가 소위 말해서 노자를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절성이라는 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현주의, 반상현주의가 되어 있는 거죠. 반상현주의. 예. 요즘의 말로는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엘리트주의를. 자, 어떤 분이 그 교수님 한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자세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한국어 교육은 모르죠? 엘리트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나라만 엘리트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제가 뭐 조금 예, 들어봤는데 너무 조금 지나치더라고요. 이 엘리트주의가 예, 엘리트주의가 그러니까 서열주의죠. 서열주의는 파시스트로 간다. 파시스트. 예, 파시스트를 조장한다. 한국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예, 파스트의 길을 간다라고 뭐 여러분 검색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이분이 누구라는 거는 예, 뭐 관심 있는 분은 알겠죠. 예, 저기 중앙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계속 지금도 하더라고요. 예, 이거 듣고 보면은 예, 여러분 부분적으로 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너무 이런 거 예, 한국의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 사지선단형이다. 예, 그러니까 찍기 어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논술형이 왜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논술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왜 논술형하고 그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교수의 주관에 의해서 채점이 매겨질 수가 있죠. 예, 객관형, 객관식은 뭐죠? 객관식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점수를 분명하게 매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술형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교수의 성향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죠. 한국 사람들은
이 객관식을 하지 않으면은 학부모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요. 그러나 학교나 사회를 위해서는 논술형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병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자제들은 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이 논술형을 통해 가지고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까? 또 서류까지 조작해가지고 해외 유학도 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죠. 객관식으로 하면 사지선당으로 하면요 이미 결과가 딱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난질 소지가 없다는 거. 그러나 이 객관식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방법이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뭐 파시스트다 뭐 이런 말은 정말 조금 지나친 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엘리트주의만을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를 이 사회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은 또 나라를 위해서 제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파시스트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노자를 봤을 때 그러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절성해야 되고 지식을 버려야 됩니까? 현상은 어땠죠? 오히려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노자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 나라가 커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의 집단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실험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벌써 나라가 형성이 되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노자는 뭐냐면 소국가주의입니다. 소국가주의. 국가가 작아야 된다. 소국가. 뭐 지나가는 길에 뭐 조금. 자, 천문을 말하자면은 하늘 천하가 그 종출하는 바다. 들어가고 나가는 바다. 개합은 칠한지제다. 여러분 여기서 치는 뭐죠? 정치를 잘하는 것. 나는 혼란한 것. 자,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체가 외기와 또는 외압이라고 해도 되죠. 외압과 내기, 인체 내의 내기가 서로 또는 이 압이 서로 소통하고 조절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인체의 조직 가까운데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외부의 압력과 또는 중력과 우리 인체 내가 가지고 있는 압력 관계를 피부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합입니다. 그게 바로 칠환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균형이 깨어졌을 때 이 외기의 기운이 세가지고 사기가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떠한 내기의 어떤 순환관계의 변형이 발생이 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개합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바로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조선 말엽 어떻게 됐죠? 세국 정책을 썼죠.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으면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외를 여러분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 내외를 항상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그것도 여러분 개합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과 모든 것을 문을 닫아놓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내외를 이렇게 개합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졌다는 것. 우리 집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은 망조에 들어간다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도 개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계, 혹합이 자
천하에 경통된다. 아, 이게 저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예. 경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다. 통은 통행된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이 이렇게 소통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 고로 천문이 개합이다 했다. 예. 자. 근데 그 다음 글을, 예. 이 암컷은, 예, 암컷이죠. 이 암컷은 응하되 창하지 않고 인하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잘 쓴 글입니다. 응이 뭐죠, 여러분? 응이? 응은, 자, 응하되, 누군가가 자극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되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반응할 뿐이지 주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는 뭐냐면 옛것을 그대로, 야,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요 이는 여러분, 예, 논어에서도 공자가 말한 거예요. 예, 예, 옛것을 그대로 따르되 새롭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암컷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런 말 썼다가는요, 예, 남녀 차별이죠. 성차별의 문제가 되죠. 예,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은 주장할 수도 있고, 여성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현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다만, 이 노자에서 말하고 왕필의 주석을 따르면 뭐냐면, 이 암컷이라고 하는 것, 예, 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현상에 있어서 속성은 창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예, 암컷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양이 하는 거지. 예,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본래의 취지를, 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 예, 쉽지 않은 글입니다. 예, 응이 불창하고, 예, 인이 불이한다는 거. 예, 상당히 어려운 뜻이 숨어져 있다는 거. 예. 말하자면 천문 개합이 능이 수컷이 아니겠는가? 죄송합니다. 암컷됨이 아니겠는가? 자, 물이 스스로 손님이 되어서 귀에서 또 와서 처함이 저절로 편안해진다. 예. 손님들이 스스로 나를 찾아주어서, 예, 내 거처하는 것이 스스로 저절로 편안해진다. 예, 이런 뜻이, 예, 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명사달에, 예, 미와 혹이 없대. 예, 없다고 하는 것은, 예, 지명사달에 미혹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능히 어떠한 행위가 무의죠. 능히 무의가 아니겠는가? 무의가 된다면, 여기에는 무의라면, 예,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거죠. 무의라면 물은 저절로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 물이 뭐라 그랬죠?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인물이, 사람들이 나와 상대적이죠. 사람이라는 건 나의 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의로서 했을 때. 예. 자, 소위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의하니, 예, 후왕이 제후와 임금이 능히, 예, 그것을 지키면, 무의의 행위를 지키게 되면은 만물이 저절로 조화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예, 통치학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이것이 통치학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양론으로 변질되었다는 것. 자, 우리가 현대는 거의 수양론 위주로 돼 있죠. 동양 철학을 하면은 우리가 논어, 사서, 상경이라든지 전부 다 예, 수양론으로 변질되었는데, 원래는 여러분 통치의 개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무의 사상은, 예, 무의는 그 후세의 한나라 때, 예, 진나라 때 형성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순이, 예, 무의의 사상을 펼쳤다는 거예요. 무의의 철학을, 예, 무의의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면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관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 육아 입장에서는 상현주의에 의해 가지고서 엘리트 위주에 의해 가지고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자 장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무의의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 현상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 현상을 우리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이 소위 말해서 공자나 맹자 또는 상한 같은 사람도 변법, 상한 또는 예를 들어서 노자, 장자처럼 무의사상 이런 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가공이고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어 놓은 정치 세계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 상당히 허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위인설관이에요. 위인설관. 위인 설관. 관자. 죄송합니다. 관자를 내가 잊어버렸네. 자, 사람을 위해서 벼슬직을 만든다. 사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어떤 사람이 출중하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가지고 이게 고대 사회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현대에서는 아니죠.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을 뽑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더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게 합리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 어떻게 누구의 어떤 패거리에 의해 가지고 소위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라가 이제 절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지금도 위인설관이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원래 위인설관은 좋은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철현정치, 엘리트 위주의 정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죠? 그 사람이 다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순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도 여러분 현대 관점에서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서도 읽어야 되지만 역사책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예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책을 볼 때 왜 책이 어렵냐? 잘못하면 빠져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쇠뇌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을 막지 않으며 그 성을 금하지 않는다. 요 아기가 그랬죠. 갓난 아기가. 그 자기 본성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죠. 배고프면 막 울고 떼쓰고 막 이러죠. 그게 전부 다 근원을 막지 않고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금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근원을 막지 않으면은 물이 자생하니 무슨 공이 있겠는가? 하공지율 요런 표현 저도 많이 썼죠. 하공지율이요. 무슨 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공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저절로 이루어진 거죠. 물이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무슨 공을 세웠다는 말이냐 이런 소리예요. 그 성을 막지 않으면 물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이 재는 이루어지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자로 해석해야 돼요. 물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내가 어찌 했다고 그것을 의시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 그거 내가 했어. 내 공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했으니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거죠. 예. 물이 저절로 장족하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고 이루게 한 것이 아니고 예. 덕은 이때 주장하지 아니하니 예. 이것이 예. 현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도 그 제가 상한론 해석할 때 자주 쓴 거죠. 비현이 하우. 자, 현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예, 무엇이겠는가? 예. 덕은 이때 예, 현덕하되 주장하지 않는다. 예,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가 더 낫죠. 내가 했어. 예, 이런 거. 예, 그런 것이 없으면 현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노자의 관점에서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특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전부 다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죠. 예, 저도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면은 배울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뭐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원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자,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 결과로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육아들은 소위 말해서 유생들, 선비들, 뭐 선비들 요즘에 아주 그냥 욕 많이 먹죠. 여기에 뭐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선비들 욕하죠. 근데 선비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선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든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면 죽으면 죽는다. 죽을 자리면 죽는 게 바로 선배예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죽을 자리에서 죽는 게 바로 영원히 산다는 게 선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자에 배울 때 이런 것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고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서 행위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서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분들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말하자면 현덕은 모두 덕을 갖추되 누가 주되는 바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다 유명에서 나온 거다. 요게 한 글자로 말하면 이게 다 현이죠. 예, 현, 예, 자연, 예, 자연적인 것. 예, 그윽하고 어둡다, 깊숙하고 없다. 이런 표현을 참 잘 씁니다. 이거는 아주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육아 서적에서는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성리학 주자의 주자서 절호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용어는 인용은 합니다. 노자의 말 가운데도 곡신불사라든가 이런 말을 인용해서 써요. 그러나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대충 이 글이 어느 계열이고 어느 시대의 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 예. 자, 이런 것 참 멋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찌 그것을 내가 내 공이라고 삼을 수 있으며 어찌 그것이 내 행위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왜? 그냥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현상이 또는 사람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예.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무리지. 예.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 배울 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자. 제가 뭐 오늘도 주제 넘게 막 이렇게 뭐 종교적인 거 근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는 뭐를 제가 했다라고 제가 뭐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또는 선비다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제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평생 고민하는 사람, 예,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제가 만일 이 경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보세요. 저 인간 저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욕먹죠?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조직, 종교가 욕먹는 거죠. 또 나가서는 예수님, 하나님 욕먹는 거죠. 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현대인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고민들, 누구나 고민은 하잖아요. 종교적인 고민, 어떤 영혼 또는 어떠한 그 삶과 죽음. 저는 제가 참 멋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은 결국은 순간이거든요. 순간. 인간은 결국은 이 순간의 삶인데 이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을 옛날 사람들도 고민했다는 거. 이 순간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 우리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면 다 죽잖아요,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 순간에서 영혼으로 영화 제목에도 뭐 지상에서 영혼이고요. 자, 참 멋있죠, 여러분. 이 순간적인 이 찰나로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뭘까? 다 종교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속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저는 그 세속주의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된 게 사실은 그게 바로 왜냐하면 여러분 진과 세속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이분론, 이혼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속에 진이 있는 것이지. 이 세속에서 별도의 진이 있다고 말하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고민은 여러분, 저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를 이렇게 너무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세속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노자도 뭐죠? 허기심이 실기복이잖아요. 실기복은 뭐죠?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에 굉장히 건강한 세속주의에만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서도 배를 채워야 된다는 것. 이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주자 철학에 있어서도 맹자에서도 본연지성과 본연지성과 중요한 게 기질지성입니다. 기질지성. 본연지성으로 하면은 인간은 선하죠. 선하죠. 그런데 기질지성으로 하면 선악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악이 같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너무 이렇게 그래서 성이 둘이냐 둘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거 주자가 한 얘기죠. 성은 둘이 아니다. 기질성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본연지성이 있는 것이지 기질지성 밖에 본연지성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꼭 주자가 말했다 아니다 떠나서 소위 말해서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거냐 아니면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이것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도 그렇게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정의로운 세상은 없죠,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얼마나 인간이 노력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노자라는 옛날에 어떤 그 구닥다리 책을 우리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현실의 나의 관점에서 또는 현상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난다고 그러고 계속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